3교대가 힘들지 않나? 그 1분 단위로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긴장의 연속인 느낌. 그럼 환자의 이 생식기를 볼 일도 실제로 있나요? 아, 진짜 그냥 매일매일.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간호사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볍게 선생님 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신촌 샌프란스 병원에서 근무했었던 간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했었던 간호사입니다. 자, 그 출퇴근 시간 어떻게 되는 거야, 대학병원은? 내가 알기로 일단은 내가 데이가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 그 다음에 이브닝이 오후 2시부터 10시, 나이트가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 이게 네. 세브란스고. 네. 그러면 서울대는 7시부터 3시. 어. 그리고 이브닝도 3시부터 11시. 그리고 나이트는 11시부터 7시. 아, 그럼 나머지 아산이나 삼성, 월요일, 가톨릭도 시간이 조금씩 달라? 네, 근데 거의 그 시간 그 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시간인 거구나. 오차범위 아마 1시간 아마 있는 거예요. 제일 일찍 시작하는 게 세브란스 네. 병원이었던 것 아. 같아요. 다들 7시쯤 출근했어. 어쨌든 이게 3교대인 거잖아. 네, 그죠? 그 3교대가 힘들지 않나? 힘들죠. 사실 간호사의 가장 큰 이직 사유가 상교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생활 패턴이 계속 깨지고 잠 불규칙적으로 자고 이러니까 밤에도 네. 무조건 일을 해야 될 때가 생기고. 밤에도 약간 수면 장애 같은 게 있다던데. 은근히 이제 뭐 수면 보조제 같은 거 많이 먹기도 하고 뭐 잘 자는 사람은 또 잘 자긴 하는데 너는 그렇게 못 자는 편은 아니었는데 나이트 끝나고 예를 들어서 집에 와서 씻고 하면 뭐 9시, 10시거든요. 자면 한 2시쯤엔 깨요 항상. 그래서 2시쯤에 깨면 또 자는 경우도 있는데 또 못 자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막 못 자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래서 또 출근하기 전에, 왜냐면 또 간호사는 약간 출근하기 전에 자야 한다는 그런 강박 같은 게 있어. 특히 막 데이 전이나 특히 데이 전 막 이럴 때 진짜 잠 안 오는데 막 시간은 잡고 가는데 잠이 안 오면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아, 그치. 또 근무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출근하면 진짜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되니까 왜 뛰어? 바쁘니까. 바쁘니까. 진짜 바빠. 아, 우리 흔히 말하는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들도 바쁠 거 아니야? 네. 바쁜 건 똑같은데 약간의 그게 다르죠. 지금 실제로 지금 이직한 곳이 약간 사무직 같은 일하고 있잖아. 네. 두 강도가 좀 달라? 네. 어떻게 달라? 다른 느낌이에요. 사무직은 또 사무직대로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확실히 업무 난이도로 따지면은 지금 제가 이직해서 하는 일이 더 오히려 높다면 높을 수도 업무 있는데. 강도, 업무 난이도 높다. 네. 아, 머리를 써야 되는 거야. 복잡하다? 약간 복잡한 게 많죠. 근데 임상은 복잡하다기보다는 그냥 긴장의 연속인 느낌이니까 내가 이 환자를 오늘 인계를 받아서 이 환자의 이제 8시간 동안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쨌든 그 환자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간호사가 일단 발견하니까 그걸 놓치면 그거에 따른 이제 뭐 아니, 딱 그거네. 복잡함이 있어. 사무직 일반 그 간호사가 있으면 생명과 관련이 없냐? 사무직은 사실 그렇죠. 생명과는 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잖아. 네. 그리고 일을 시작을 하면 그 8시간 동안 1분을 사실 허투루 안 보내긴 해요. 그 1분 단위로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아니, 왜냐면 진짜 할 일이 많은데 네, 그때그때 상태가 너무 급변하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거를 일반적인 일을 하면서 추가되는 일들을 다 시간 안에 다 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일만 해도 사실 8시간이 타이트한데 그 추가되는 일들에 대한 업무 로딩이 계속 되니까 더 바빠지고 저희 시간을 항상 시계를 보면서 이 시간에 내가 뭘 안 했을 때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것도 확실하게 있고 그래서 진짜 1분 단위로 빨리 일을 하긴 했어야 됐어요. 그렇게 바빠서 간호사분들이 밥도 못 먹는다면서. 이건 팩트니? 난 사실 약간 좀 가장된 게 아닌가 싶은, 이제 난 잘 모르니까. 병원도 너무 종류가 많고 병원 음. 안에서도 그 부서에 따라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너희 기준으로만. 한 반은 먹고 반은 못 먹는 느낌? 듀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데이는 사실 거의 못 먹고 데이 아침에 근무하는 거. 그죠. 아침에 근무할 때는 그때는 회진도 그때 하고 그리고 그날의 수술이나 이런 것들 뭐 응급적인 검사나 이런 모든 행위들이 체크해야 될 게 많구나. 그쵸. 그런 사람들도 일단 많이 오고 바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데이는 사실 거의 다 못 먹었고 이브닝은 오후 저녁쯤에는 좀 이제 그 정규 시간이 끝나거든요. 보통 병원 가면 검사실은 뭐 몇 시까지 근무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일이 없으니까 조금 나아서 이브닝은 먹고 듀티에 따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나이트는 사실 식사 시간은 있어요. 보장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난 데이 때 더 많이 먹었는데 왜냐면 약간 수간호사가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래도 그 책임자가 좀
먹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브닝은 어쨌든 없고 나는 마지막 근무했던 병동이 어쨌든 외과계 중환자실이어서 수술이 보통 오전에는 들어가고 오후에는 나오는 역할이라서 차이가 차이가 크네요. 있긴 네. 그럴 때는 이브닝이 훨씬 더 그러면 많고. 서 선생 지금 이직했는 곳은 사무실에 있으면 밥을 제때 잘 먹어? 네. 아주 꼭꼭 씹어 아주 먹죠. 시간이 남아 도는구나 거기. 나만 놀진 않고요. 처음에는 1시간도 진짜 길다 생각했는데 이제 여기 사무직 있다 보니까 1시간도 되게 짧더라고요. 밥 먹고 커피 마시면 1시간도 금방이고. 전에 간호사로 일할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었는데. 그렇죠. 옛날에 밥을 한 마셨는데 20분? 양치까지 다 하고 20분, 야. 15분, 20분. 근데 이 상교대를 하면서 내가 듣기로는 간호사를 10년 동안 근무를 하면 이 상교대 사실 생활 리듬이 다 무너진 부분이 있긴 하잖아. 그래서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라는 어디 자료를 본 것 같거든. 이거 어때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그치, 시차가 그치. 계속 바뀌니까 그치. 식사 시간도 다르고 그러한 수면 장애랑 바이오리듬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깨졌을 때 뭐 몇 배 정도 뭐 어떤 발병률이 높아진다. 그게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야? 아니,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 거 아, 보긴 있긴 봤어요. 있구나. 봤는데 제가 거의 한 9년 이렇게 있는데 사실 어. 그 기간이 짧지 않지? 짧지 않는데 보통 어른들이 다른 분들도 암이 걸리니까 이게 사실 빈도를 따져서 확실하게 높다라는 걸 제가 체감은 못했는데 만약에 의학적으로 논문에 그런 근거는 있는데 그죠. 내가 내 옆에서 본 실생활에서. 적은 없다. 우리 서 선생은? 오히려 암보다는 정형외과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특히 중환자실이면 그치. 특히 저 성인 파트니까 환자를 옮겨야 되고 또 환자 욕창 안 생기게 하려고 2시간마다 포지션 체인지를 해줘요. 그러면 이게 환자가 막 엄청 거구의 분도 오시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간호사끼리 다 해야 되니까 포지션 체인지 해주고 뭐 패싱 해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검사하면 검사 보내야 되고 이걸 다 들고 이게 하니까 허리나 손목 이쪽으로 디스크 있는 사람들 진짜 많았고 보통 한 진짜 5년, 10년 넘어가면 무조건 하나씩은 정형외과 질환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 손목보호대. 사실 암 같은 경우는 한두 명 보긴 했었는데 막 그게 체감이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근데 확실히 별로 이렇게 몸에 좋은 건 아닐 것 좋진 같다. 않겠지. 그죠. 생활 리듬이 계속 바뀌는 네, 거니까. 네. 그러니까요. 여행을 가서 시차가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갈 수 있잖아요. 휴가를 받아서. 저희는 잘 자요. 그 관계가 관계는 없어. 전혀 안 겪어요. 어쨌든 환자의 이제 늘 밀접해서 환자를 도와줄 일을 하잖아. 환자의 뭐 한복을 도와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 환자의 이 생식기를 볼 일도 실제로 있나? 나는 진짜 그냥 매일매일. 그냥 아. 이 사람 의식이 없는 분이면 사실 모든 케어를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저희는 근데 그게 생식기라기보다는 그냥 손 같은 데 무소변줄이 병원에서 그 실제 봤을 때 팔과 다르지 않아. 그냥 다리, 발. 그냥 그 신체 기관의 한 부분 이거고 소변줄이 무조건 꽂혀 내 걸 뭔가 있으니까 가리고 있어야 되니까. 관심 없고요. 저기요. 저도 너한테 관심 없어요.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그게 좀 놀랄 거 아니야. 이 초기 때는 어쨌든 20대 중반부터 간호사를 했을 거 아니야. 학생 때? 학생 때부터 막 실습을 가잖아. 네. 그죠. 학생 때도. 그때도 본 적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때 막 좀 놀라거나 그러지 않아? 근데 그렇게 일단 안 받아들여지는 게 병원이란 환경 자체가 그냥 이렇게 사람 신체를 약간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고 그냥 딱 내가 해야 될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식으로만 그냥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처음부터 크게 네. 막 그렇지 않아. 소변줄을 그쵸. 보면 위생을 깨끗이 해줘야 되고 그쵸. 어쨌든 감염이 안 되게 해야 되는 최대한 거에 감염을 대한 안 되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생각만 있을 뿐이지. 반대도 마찬가지니까요. 남자 간호사도 상관없을걸요? 그렇게 안 보일 거예요. 그건 좀 다를 수 있겠다. 여자 환자가 조금 불편할 수 있겠네. 그렇죠. 만약 의식이 있어서 의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최대한 만약에 패싱하거나 포진 체인지를 할 때 최대한 그냥 안 들어가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보통 중환자실은 의식이 없으니까. 없는 분들이 그렇긴 많으셔서 해. 왜냐면 이게 사실 간호사로 가면 여자니까 일단 남자들도 간호사는 대부분 여자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여자 환자분들은 환자인데 불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남자가 들어오면 그럴 때는 그런 경우에 배려해 그냥 주고. 남자 인턴이 오거나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뼈 채취나 이런 걸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분이 만약에 의식이 있거나 하면 그런 경우면 조금 인턴이 오거나 약간 이렇게 저희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그쵸. 환자분들이 불편하면 같은 성별로 최대한 해드리려고. 저의 그 손은 넣어도 돼요. 손 같다는 넣어도 돼. 생식기. 같다. 손. 그 살릴 거야. 그건 해도 돼. 그게 제일 웃겼어. 그런 적은 있네. 그때 예전 러시아 어. 사이클 선수가 왔었거든. 서로 패싱하겠다고. 진짜.